따뜻한 봄날 오후 김정순 씨는 거실에 앉아 아들 민수가 가져온 차를 마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외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이죠. 정수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날지 궁금해했거든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수진입니다. 민수가 소개한 여성은 단정한 차림에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단아했어요. 무엇보다 첫인상에서 풍기는 온화함이 정순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수진은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민수 오빠를 통해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말하는 태도가 정중했어요. 정수는 수진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서 좋은 가정에서 자란 티가 났거든요. 평소 정순이 며느리감으로 생각했던 이상형과 많이 닮아 있었죠. 어머님,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수진이 내민 선물은 고급 한과 세트였어요. 정순이 평소 한과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민수에게서 들었나 봅니다. 이런 세심함까지 갖췄다니 정수는 더욱 만족스러웠어요. 수진은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업무가 힘들어서 최근에 그만뒀어요. 결혼 준비에 집중하고 싶어서 결단을 내린 거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것을 자주 봤거든요. 특히 대기업일수록 업무 강도가 센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요즘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수진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자금으로 1억 원 정도 준비해뒀습니다. 부모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요. 정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신부 측에서 그런 큰 돈을 준비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보통은 신랑 측에서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진 가족이 그런 배려를 해준다니 고마웠어요. 민수도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똑똑하고 계획적이죠? 저희가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정수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요즘 결혼 정년기 남녀들 사이에서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민수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네요. 수지는 또한 집안 예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전통적인 며느리상을 선호하는 정순에게는 매우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면 명절에는 꼭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안부를 여쭙고 어머님 생신이나 기념일도 챙기겠어요. 제가 요리도 좀 하는 편이라서 가끔 손수 만든 음식도 가져다 드릴게요. 대화를 나누면서 정수는 수진이 생각이 깊고 예의 바른 여성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신뢰감을 느꼈죠. 아들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님. 민수 오빠를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겠어요. 민수와 수진이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의 미래가 밝아 보였거든요. 드디어 우리 민수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해외에서 공부하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네. 수진이도 착하고 예의 바르고 집안 환경도 좋은 것 같고. 그날 밤 정수는 남편에게 오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편 역시 수진에 대한 첫인상이 좋다며 결혼을 찬성했죠.
특히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여보, 요즘 젊은이들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수진이네서 그렇게 배려해주니 고맙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민수도 이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어. 부부는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었어요.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맞벌이를 하는 새 부부를 위해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치찌개용 김치부터 시작해서 나물 반찬, 생선조림, 멸치볶음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바쁘게 살아서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거든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바쁜데 집에서 밥해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정수는 큰 보온 가방에 반찬통들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김치통 하나, 나물 반찬 3가지, 조림류 2가지, 그리고 국거리까지. 가방이 무거워서 들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들 집까지는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정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결혼 후에 한 번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목소리가 밝아서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순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새 며느리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 정수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아들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상했습니다. 집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웃음소리와 함께 뭔가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죠. TV 소리도 아니고 명백히 여러 명이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쯤이었는데 이 시간에 집에 손님이 있다는 게 조금 의외였어요. 수진이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나? 아니면 동네 부인들과 친해져서 모임을 하는 건가? 하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남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고 연령대가 다양한 것 같았거든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 중년 여성의 목소리, 그리고 또 다른 중년 남성의 목소리까지 마치 한 가족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정순이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해라고 신호를 준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정수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갑자기 조용해진 걸까요? 정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어요.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제서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잠깐만요. 하지만 문이 열리기까지는 또 5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집 안에서 뭔가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수진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왔어. 그런데 손님이 와 있나? 정순이 물어보자 수진은 눈을 깜빡이며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잠깐 사돈 어른들이 놀러 오셨어요. 정순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로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까지 총 3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마치 뭔가 들킨 사람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이 인사하자 그들도 어정쩡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했고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수진이 황급히 소개했습니다. 제 부모님이시고
이쪽은 제 남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이라는 젊은이의 옷이며 개인용품들이 집 곳곳에 있었거든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대학교 교재가 펼쳐져 있었고 소파에는 남성용 후드티가 걸려 있었어요. 마치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들이었어요. 동주나 라면 사와라고 적힌 메모가 수진의 필체로 쓰여 있었거든요. 동준이 바로 그 남동생의 이름이었어요. 정수는 점점 의문이 커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온 반찬을 내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죠. 수진아, 반찬 냉장고에 넣어두렴.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 되고 나물 반찬은 그냥 먹으면 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그리고 수진의 부모라는 사람들도 계속 시계를 보며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다시 한번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갔죠. 지난번에 갑자기 방문해서 당황시킨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수진아, 내가 갈게. 집에 있지? 네, 어머니. 오세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그리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귀찮아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의 모습이 전과 달랐습니다. 평상복 차림에 화장기도 없었고 뭔가 나른한 표정이었어요. 결혼 전에 보았던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수진아, 오늘 출근 안 했어? 정순이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수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 그거요? 사실 일 그만뒀어요. 지금은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계속 다닐 거라고 했는데 벌써 그만뒀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게다가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어머, 왜 그만뒀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야근도 자주 해야 하고. 민수 오빠도 이해해줬어요. 수진의 말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정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신혼 초부터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실업급여도 받고 민수 오빠 월급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자금도 가져왔잖아요. 수지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이 경제적 기여를 충분히 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깨도 축 늘어뜨리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민수야,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순이 차를 내주며 물어보자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사실 수진이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뭐가? 민수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위치 추적을 계속해요.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서 제가 어디 있는지 수백 번씩 확인하더라고요. 정수는 경악했습니다. 신혼부부가 그 정도로 서로를 감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수백 번씩?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마다 제 위치를 확인해요. 회사에 있을 때도, 점심 먹으러 나갔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갔을 때도 확인하더라고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위치 추적 기록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하루에 수십 번씩 수진이 민수의 위치를 확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따져 물었더니 당신은 자주 늦으니까 혹시나 해서 확인한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저 늦은 적 별로 없거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죠. 처음 만났을 때의 좋은 인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수진이 행동이 좀 이상해요. 집에 자기 동생을 데려다 살게 하는 것도 그렇고
뭐라고? 동생이 같이 살아? 네,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있어요. 자기 방도 따로 있고 짐도 다 가져다 놨어요. 정수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너희 둘만의 신혼생활은 어떻게 하니?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동생이 항상 있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제가 물어봐도 잠깐 머무는 거라고만 하고 언제까지 있을 건지도 명확하게 말 안 해요. 일주일 후 정수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 부인의 딸이 수진과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했거든요. 정순 씨, 며느리분이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딸 말이 그 학교에 경영학과가 없다는 말이 있던데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수진이 말한 학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서울대학교에는 경영학과가 아니라 경영학부가 있었고 수진이 말한 그 학과명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수진이 졸업했다고 한 그 대학 자체도 의심스러웠어요.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봐도 수진의 이야기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수는 민수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학력에 대해 확인해 본 적 있니? 학력요? 왜요? 혹시 몰라서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민수는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결혼한 아내의 학력을 의심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어머니, 그런 걸 왜 확인해요? 수진이를 믿으면 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 결국 민수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었지만 조사 결과를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후 민수의 표정은 처참했습니다. 정순을 만나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거짓말했어요. 대학도 다른 곳이고 학과도 완전히 달라요. 그럼 진짜 학력은 뭐니? 지방 사립대학 국문학과예요. 서울대도 아니고 경영학과도 아니었어요. 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직장은 어떻게 됐어? 민수는 더욱 우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삼성전자에 다닌 적이 없어요. 작은 회사에서 2년 정도 일했다가 그만뒀다고 하네요. 그럼 결혼 자금은?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1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천만 원만 받았어요. 정수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진실인 게 하나라도 있는 건가요? 나머지 돈은 어디 있다고 하니? 적금이랑 주식에 묶여 있다면서 1년 뒤에 3천만 원 더 준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민수는 목소리를 떨며 계속 말했어요. 심지어 수진이 부모님이라고 소개한 분들도 의심스러워요. 뭔가 어색했거든요. 정말 가족 같지 않더라고요. 정수는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속은 거였거든요. 그동안 수진을 믿고 예뻐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솔직히 말하면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 자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정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판단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게 더 문제일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그런 사람과 계속 살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순순히 응할 것 같지 않거든요. 정수는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이미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니 이혼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해질 거야.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첫인상을 믿고 결혼을 허락한 자신의 판단이 후회되었거든요. 아들의 인생이 꼬이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고요. 수진이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며
민수에게 큰 돈을 요구했거든요. 민수가 이혼을 언급한 후부터 수진의 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오빠,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고 싶어요. 요즘 헬스케어 시장이 정말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 필라테스는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서 성공 가능성이 커요. 수지는 마치 사업 계획을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미 좋은 자리도 알아봤고 강사 자격증도 취득할 예정이에요. 6개월만 투자해 주시면 반드시 성공시켜 보이겠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미 거짓말을 여러 번 들은 상황에서 또 다른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수진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창업을 해? 그리고 내가 한 거짓말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수진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심지어 울면서 매달리기까지 했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요. 사업이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수진아, 이미 거짓말을 여러 번 했잖아. 어떻게 믿어?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진심이에요. 사업 계획서도 만들었고 시장 조사도 다 했어요. 수지는 정말로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어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것 같았지만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1억만 투자해주면 6개월 안에 갚을게요. 이자도 붙여서 줄게요. 결국 민수는 수진의 간청에 못 이겨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정말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정수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민수야, 정신이 있니? 이미 거짓말을 여러 번 한 사람인데 또 돈을 줘? 어머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속으면 그때 정말 끝내겠어요. 마지막 기회는 무슨?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잖아. 하지만 민수는 이미 돈을 빌려준 상태였어요. 정수는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정순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필라테스 학원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어요. 가끔 민수가 확인해 보면 수지는 준비 중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어요. 곧 오픈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민수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수진이 말한 주소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민수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수진의 반응은 뻔뻔했습니다. 지금 엎으면 2배로 돈이 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수진아, 약속이 뭐였어? 6개월 안에 갚는다고 했잖아.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의 태도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민수가 성급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그리고 오빠도 사업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인 제가 하는 일을 믿어주세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신과 분노가 폭발했죠. 이제 그만해, 수진아. 이혼하자. 갑자기 이혼이 뭐예요? 사업 때문에 그러는 거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사업 문제가 아니야.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 학력도 경력도 결혼 자금도 전부 다. 수지는 그제서야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오빠,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확인했어. 결국 부부의 갈등은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위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줬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거짓말과 사기 행위를 근거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도 처음에는 승산이 있다고 했거든요. 수진 씨의 학력 위조, 경력 허위 신고, 결혼자금 허위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사기 결혼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진 측도 만만치 않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그 변호사는 매우 교묘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반반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는 교묘하게 논리를 전개했죠. 수진 씨가 일부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악의적인 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수진 측은 오히려 민수를 공격했어요. 민수 씨가 수진 씨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수진 씨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민수 씨가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학력 위조, 경력 위조, 결혼자금 허위 신고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또한 필라테스 사업 자금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진 측 변호사는 이것도 교묘하게 변명했어요. 필라테스 사업은 수진 씨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록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이는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은 민수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법원은 사기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수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재산 분할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5로 한다. 재산 분할은 반반, 위자료도 민수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오히려 수진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필라테스 사업 자금이었어요. 수진은 이미 그 돈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임대 계약도 체결되어 있고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법원도 사업자금의 성격상 즉시 반환을 명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민수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1심 결과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거든요. 이건 너무 부당한 판결이에요. 분명히 항소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동의했어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실수가 벌어졌어요. 변호사가 항소 기간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냈는데 민수가 놓쳤던 겁니다. 당시 민수는 이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어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피했고 혼자 술을 마시는 일도 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중요한 문자를 놓친 거죠. 민수 씨, 항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거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문자를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더 자주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 항소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정수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정수는 아들을 꾸짖고 싶었지만 이미 망가져 있는 아들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재산의 반을 가져갔고 1억 원의 사업자금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민수는 완전히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정수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실망감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좋은 인상이었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정수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그날을 떠올렸어요. 수진이 처음 집에 왔을 때의 모습, 정중한 인사, 고급 한과 선물, 그리고 1억 원의 결혼자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직장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자료를 빼먹는다거나
마감일을 놓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동료들은 그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좀 쉬는 게 어때? 휴가라도 내고.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상태는 괜찮지 않았어요. 체중도 많이 빠졌고 얼굴도 초췌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 정수는 텔레비전에서 비슷한 사례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기 결혼의 실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어요. 패널로 나온 사회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 결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서 거짓 정보로 결혼을 성사시킨 후 이혼을 통해 재산을 가져가는 수법입니다.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 한 행동들이 그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 남성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연애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쉽게 믿게 됩니다. 또 다른 패널인 심리학자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첫인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죠. 요즘엔 이런 사기꾼들도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소개했어요. 수진과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여성들의 이야기였는데 놀랍도록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학력 위조, 경력 허위 진술, 결혼자금 허위 신고는 기본이고 결혼 후에는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창업자금, 가족의 병원비, 부모님 사업자금 등등. 정수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의 예의 바른 모습, 차분한 말투, 심지어 결혼자금 이야기까지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던 겁니다. 민수는 이혼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심지어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였죠? 민수야,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더 늦었으면 피해가 더 컸을 거야. 하지만 이미 입은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정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조언을 받았지만 자책감을 떨쳐내기가 어려웠어요. 정수나, 너무 자책하지 마. 요즘 사람들이 워낙 교묘해져서 속는 경우가 많대. 그래도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한편 민수의 직장 동료들은 그를 걱정했어요. 민수 씨, 힘내세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사람을 믿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죠. 정수는 이제 동네 부인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해서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특히 결혼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정순 씨 말이 맞아요. 우리도 아들이 있으니 조심해야겠어요. 민수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민수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민수 씨 같이 성공한 분들이 연애에서는 오히려 순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이나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지 못한 거죠. 민수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상담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성적이나 업무 성과로만 사람을 평가해왔거든요. 그런 기준으로는 사람의 진심을 파악할 수 없었던 거죠. 정수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다행스러웠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판단하거라. 민수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의 중요성이었어요. 앞으로는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학력, 경력, 재산 상황 등을 미리 확인해 볼 거예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한 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도 큰 문제였어요.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죠. 어머니, 이번 일로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공부만 잘한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정순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첫인상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였어요. 민수야,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민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배운 걸 다행으로 생각할게요. 1년이 지난 후 민수는 우연히 수진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수진이 또 다른 남성과 재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또 다른 사람과 만난다고 하네요. 의사라고 하던데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당하겠구나. 참 안타깝다. 이 소식을 들으니 수진의 행동이 계획적인 사기였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진정한 사랑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날 리 없거든요. 민수야, 우리가 당한 게 정말 사기 결혼이었구나. 네,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큰 수업료를 낸 셈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수는 이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상담 치료를 통해 많이 회복되었고 직장에서도 예전의 실력을 되찾았습니다. 당분간은 연애 생각 없이 일에만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려고요. 정수는 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안도했어요. 그래, 천천히 해. 좋은 사람은 때가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정순과 민수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 결혼의 실태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었죠. 무엇보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도 보여주었어요. 정순과 민수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힘들 때일수록 서로 의지해야지.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임을 시사했습니다. 사기 결혼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개인의 자각이 모두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민수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경고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해보세요. 학력, 경력, 가족관계까지 말이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직장 후배들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님, 그런데 상대방 신상을 확인하는 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진실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확인 과정을 이해해 줄 거예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민수는 또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적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중요한 기한이나 절차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순도 비슷한 나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만날 때마다 경험담을 나누었어요. 요즘 결혼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어요. 첫인상도 좋고 말도 잘하고 학력이나 경력도 그럴듯하게 꾸며와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일단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세요. 급하게 결혼을 재촉하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도 직접 만나보고 가능하면 그 사람의 지인들도 만나보세요. 정수는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도 당부했어요.
특히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큰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점차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상담 치료의 효과로 우울증도 많이 호전되었고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얼굴도 밝아지고. 네, 상담받으면서 많이 정리됐어요. 이제는 그 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민수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주말마다 산행을 즐겼어요.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산에 오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인생의 우선순위라든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말이에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민수의 과거를 모르는 새로운 인연들이었어요. 그들과의 건전한 관계를 통해 민수는 다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정순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어머나, 정말. 그런데 괜찮은 사람이지? 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알아봤어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분인데 서로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민수가 만난 여성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민수보다 3살 어렸고 성격이 차분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 근무 확인서도 받아봤고 주변 지인들도 만나봤어요. 이번에는 모든 걸 투명하게 확인했어요. 정수는 아들의 신중한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래, 이번엔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네, 최소 1년은 더 만나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머니께도 소개해드릴게요. 민수의 새로운 연인 이름은 박미영이었어요. 그녀는 수진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과장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몇 개월 후 민수는 미영을 정순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순도 매우 신중하게 관찰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영입니다. 미영은 수진처럼 화려한 선물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과장된 경력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가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예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지만 민수 씨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정수는 미영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미영 씨, 우리 민수가 많이 힘들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네, 민수 씨한테서 그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서 민수 씨를 다르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신중하고 진실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결국 거짓은 진실 앞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진리와 함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결혼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순과 민수 모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사기 결혼의 위험성과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구나. 하지만 여전히 신중해야 해. 네, 평생 잊지 않을 교훈이에요. 민수와 미영은 약 1년 반의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진실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며느리 미영을 보며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거나 아첨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민수 씨와 어머님께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이런 작은 약속들을 미영은 하나씩 지켜나갔어요. 거창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신뢰라는 점, 그리고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진실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민수와 미영, 그리고 정수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훈이 되었고, 그들은 더욱 지혜롭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